안녕하세요. 오늘 민법 형성 판결하고 혼동하고 또 부동산 물권 변동에 의해서 등기를 요하는 경우, 또 부동산 물권 변동에 등기가 요하지 않는 경우, 등기를 하긴 해야겠는데 물권 변동을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 필요하지 않는 경우, 또 그런 거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형성 판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화가 좀 있는 거예요. 기존의 법률 관계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 것. 이혼 소송이나 합병 무효, 회사 등이겠죠. 그 형성 판결이다. 그 혼동이란 거 뭐냐면 서로 대립된 두 개의 법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혼동으로 뭐 이렇게 된다, 뭐 저렇게 된다, 그건 말다 혼동. 대립되는 권리가 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부동산 물권 변동에 의해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수인이라는 거면 부동산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 파는 사람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확인된 게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한테 돈을 줬는데 파는 사람이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막 돈을 많이 들여서 했겠는데 등기 안 해주니까 변호사나 법무사 통해서 이제 소송을 했겠지. 민사소송을 해서. 그래서 이겨가지고 이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을 해서 등기가 필요한 거고, 공유무로 현물 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냥 공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보통 공유물은 보통 집합 건물 같은 데 많이 나타나.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있잖아요. 건물 빌딩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복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빌딩에서 빌딩이 있으면 이 복도 같은 거나 무슨 화장실 같은 거나 계단 같은 거 공동으로 사용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현물 분할에 관한 조정이 형된 경우, 예를 들어 평수가 큰 사람한테는 크게 이제 그 공유물 분할이 있고, 작은 사람한테는 작게 공유물 분할이 있고 그러겠죠. 이제 현물 분할, 공유물의 현물 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 몇 프로를 차지한다,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공유물 나오네요. 공유물의 협의 분할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공유물 이제 공유물이 되는데 협의 분할이 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공유물인데 협의 분할을 했는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제 등기가 필요해요. 그 공유물로 이제 협의해서 분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공유물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A는 이만큼, B는 이만큼, C는 이만큼 이렇게 나눠 갖는다는 것이 협의 분할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공유물을 협의 분할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그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한테는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주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하겠죠, 이제. 그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도 등기가 필요해요. 옛날에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너 무슨,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무슨 시청에선가 전화가 왔어요. 섬이 있어, 섬. 섬에서 땅이 있대요. 땅이 있는데 이거 뭐 이 사람이 땅을 뭐 몇십 년 동안 해서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넘겨줄 거냐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넘겨주기 싫다 해가지고 소송해서 이겨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땅을 찾았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어머니 형제들이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한 지역권을 취득. 근데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그냥 넘겨주면 이 사람이 섬에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B라는 곳에 밭을 땅을 받았는데, 만약에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땅을 했는데 몰랐어요, 땅이 있는 것도. 만약에 포기를 해버리면 A가 B까지 갖는 거예요. 점유 취득 위한 지역권 취득을 이때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냐,
이게 좀 어려운 거니까 집중하셔야 돼. 이번에는 진짜 부동산 물건 변동을 위해서 등기가 유효하지 않는 경우, 등기를 하긴 해야겠는데 하긴 하는데 이제 물건 변동을 위해서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가요. 등기가 유효하지 않는 경우, 뭐 형성 판결, 경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형성 판결이 뭐라겠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100% 100명 중에 90명 몰라요. 형성 판결이 뭐예요? 형성 판결은 뭐냐면 기존의 법률 관계를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거를 형성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성 판결, 경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뭐냐? 등기가 필요 없어도, 이제 등기가 필요 없어도 이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나중에 등기를 하긴 해야겠죠. 이제 소유권을 진짜 취득하려면 물권 변동을 위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는 지역에서 무슨 뭐 공원을 만든다던가 무슨 도로를 만들다던가 토지를 이제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때는 등기가 없어도 이제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면 이 지방자치단체가 만약에 했으면 그 저당권의 실행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 만약에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또 A가 낙찰 받았다, B가 낙찰 받았다. 나중에 경매 같은 것은 보통 10분의 1을 이제 계약 난 다음에 낙찰을 받은 다음에 난 10분의 9를 헌데까지 내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당권의 실행에 돈을 안 갚아가지고 저당권 실행에 의해 경매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때도 등기가 유효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혼동에 의한 지상권을 소멸. 혼동이 뭐라겠어요? 대립되는, 예를 들어서 대립되는 권리가 있잖아. 서로 대립되는 두 개가 법적 지위에게 이가 동일하게 소속되는 거. 무슨 A라는 권리가 있고 B라는 권리가 있는데 A라는 지위가 하고 B라는 지위가, A가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법적 지위. 대립되는 것이 한 사람한테 무슨 예를 들어서 C라는 사람한테 A하고 B의 권리가 C라는 사람한테 귀속하는 거예요. 그걸 혼동이라는 거예요. 혼동에 의한 지상권 소멸. 지상권이 뭐예요? 지상권. 너무 땅에다가 지상권을 해보면, 지상권이 뭐냐면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그냥 너무 땅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상권이. 혼동에 의해서 지상권을 소멸될 때 등기가 필요 없다는 거죠. 혼동에 의해서. 그리고 피담보 채무 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 피담보 채무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10억을 빌렸다, 1억을 빌렸다. 그게 피담보 채무예요. 근데 변제, 돈을 갚았다는 게 변제거든요. 1억이건 10억이건 돈을 갚아가지고 저당권이 소멸됐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등기가 필요 없어요. 물권 변동을 위해서는. 근데 나중에 또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냥 그 등기를, 근저당을 그대로 놨던 것을 내가 저번에 설명했는데 그게 등기 무효라요. 등기 무효 유효성.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0억을 빌렸는데 갚았어. 돈을 변제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등기에는 근저당이 10억이 돼 있잖아요. 10억이 돼 있어. 그러면 나중에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이 10억이 있어도 이것도 그냥 자기가 돈을 다 갚았어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또 나중에 돈이 또 필요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서류 같은 걸 또 새로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근저당을 돈을 갚았을지라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나중에 돈 필요할 때. 왜냐면 10억을 만약 100만 원이면, 아니 1억에 보통 3에서 4%라고 하면 보통 300에서 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0억이면 3천에서 4천만 원이에요. 3% 4%. 근데 만약 일반 대출로 받으면 보통 5에서 9%까지 해요. 5천에서 9천만 원까지. 9천만 원. 1년에 10억에 대해 이자가
5천만 원 차이가 나, 5천만 원. 그러니까 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지 이게 나중에 돈을 또 빌릴 때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등기무효라고 하잖아. 등기무효. 등기무효 유효성에 대해서 그때 우리 배웠잖아. 내 유튜브 보면 나와요, 이게. 피담보 채무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그리고 막 징역계약의 취소에 의한 소유권의 복귀. 예를 들어 사람이 징역계약을 했어요.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외로워가지고 B란 여자랑 이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이제 뭐냐 소유 등기까지 해서 줬어. 근데 B 여자가 밥도 안 해주고 막 또 다른 남자를 만나버려. 결혼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무슨 자기 징역까지 했는데 좀 외로워서 같이 살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해서 징역계약이 이제 취소가 됐겠죠. 그러면 소유권은 복귀가 되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유효하지 않아도 이제 이 사람한테 원래 그 뭐지, 이 사람 물건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까 공부했잖아. 지상권. 타인 소유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그러니까 지상권은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건물도 짓고 공작물 비닐하우스도 오고 나무도 키우고 거기에서 그 지상권이요. 타인 토지에. 지역권은 소유권이 없는 자가 제한적으로 타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바라며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지역권은 보통 A하고 B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권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해요. 지상권하고 소유권이 없는 자가 이것은 타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봐. 이 A 사람이 B 사람 토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편익에 맞게. 그걸 지역권이라는 거예요. 점유 취득하고 무척 관계가 있어요. 지역권은 점유 취득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자 청구권이에요. 채권자 청구권. 오늘 공부한 것